일본어 노래를 시켜 이수연을 당황하게 만들려던 해외 행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어린 가수가 가사를 놓치거나 발음을 틀리는 순간을 기다렸다는 자극적인 설명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연이 첫 소절을 시작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고 무대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방송 영상과 언론 보도를 확인하면 누군가가 이수연을 망신 주려고 해외 행사에서 일본어 곡을 강요했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행사 이름과 개최 장소, 진행자 이름 요구된 일본 노래의 제목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이수연이 한일 음악 무대에서 나이답지 않은 실력으로 일본 출연자들의 감탄을 끌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수연은 2014년 5월 16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2026년 4월 방송 당시 만 11살이었고 같은 해 5월 생일을 지나 만 12살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린 참가자가 한국과 일본의 성인 가수들이 맞붙는 무대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압박은 충분했습니다. 낯선 언어로 노래를 부르라는 즉석 요구가 실제로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수연이 한일 대결 무대에서 보여준 장면들은 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게 합니다. 작은 체구의 소녀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에는 귀여운 막내처럼 보이지만 노래가 시작되면 호흡과 음정 감정 표현이 전혀 다른 수준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은 2026년 4월 14일 방송된 MBN 2026 한일 가왕전입니다. 이수연은 현역가 왕삼에서 최연소 참가자로 경쟁해 최종 상위 3명 안에 들었고 그 자격으로 한국 대표팀의 막내 주자가 됐습니다. 첫 대결은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의 힘을 증명해야 하는 백초전이었습니다. 이수연은 무대에 오르기 전 자신을 한국팀에서 눈웃음을 담당하는 막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웃을 때 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일본 팀의 미래도 보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1살 참가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재치 있고 대담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날 이수연이 선택한 곡은 윤수현의 꽃길이었습니다. 일본어 곡은 아니었지만 일본 대표 가수들이 바로 앞에서 평가하는 한일 국가 대항 무대였습니다. 이수연은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등장해 초반에는 맑고 가느다란 음색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나 노래가 후반으로 갈수록 성량과 힘을 끌어올렸고 어린 가수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을 완성했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일본 팀 아라카와 카레는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멋진 무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즈마 아키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이수연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 좋았고 무대 연출과도 잘 어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반응은 2026년 4월 15일 스포츠 서울 보도로도 확인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수연이 하루아침에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4년 12월 9일 방송된 MBN 한일 톱10쇼 28회에서 이수연은 상사화를 불렀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은 한국과 일본의 가수들이 각자의 대표곡과 명곡을 선보이는 음악 대결 형식이었습니다. 이수연의 무대는 어린 참가자를 앞선 일회성 화제가 아니었습니다. 노래의 서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끝까지 음정을 흔들리지 않게 잡는 능력이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이수연은 2025년 1월 27일 방송된 34회에서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불렀고 2025년 5월 20일 50회에서는 사랑참을 선보였습니다. 2025년 7월 29일 59회에서는 조용필의 기다리는 아픔을 다시 해석했습니다. 이 4번의 방송 날짜와 곡목만 살펴봐도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수연은 짧고 자극적인 한 장면으로만 알려진 가수가 아니라 적어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한일 음악 프로그램에 반복해서 출연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상사화는 섬세한 호흡이 필요하고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이별의 감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사랑 참은 성인 가수도 감정선을 조절하기 어려운 곡이며 기다리는 아픔은 긴 호흡과 강한 후반부가 요구됩니다.
이수연은 서로 다른 내곡을 통해 단순히 높은 음을 내는 능력만이 아니라 노래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곡을 갑자기 요구받았다는 이야기가 사실처럼 퍼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수연이 압박 속에서 예상보다 훨씬 침착하게 노래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장면을 사실처럼 꾸미는 것과 실제 무대에서 드러난 실력을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공식 자료에는 해외 행사 관계자가 이수연을 망신 주려 했다는 발언도 없고 일본어 노래를 강제로 지정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관객 전원이 기립했다거나 현지 언론이 긴급 보도했다는 내용 역시 구체적인 매체명과 날짜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제목 속 반전이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반전은 이수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선입견이 무너지는 순간에 있습니다. 무대 전에는 11살 또는 12살의 어린 소녀라는 정보가 가장 먼저 보입니다. 하지만 노래가 시작되면 나이가 판단 기준에서 사라집니다. 이수연은 첫 소절에서 음색을 안정시키고 중간 부분에서는 가사를 또렷하게 전달하며 후반부에는 무리하게 소리를 지르지 않고 감정을 쌓아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팀의 표정은 경쟁자를 바라보는 표정에서 한 명의 가수를 인정하는 표정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공식 영상과 기사에서 확인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변화입니다. 이수연의 출발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2023년 12월 28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롯 3에서 울아버지를 불러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시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와 어린 참가자의 사연이 겹치면서 무대의 감정이 크게 전달됐습니다. 이후 예능 출연에만 머무르지 않고 2024년 11월 7일 자신의 이름을 건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수록곡에는 노라보세와 할매국 씨가 포함됐습니다. 방송에서 주목받은 뒤 정식 음원을 내고 다시 한일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실전 무대를 이어간 것입니다. 이 일정은 이수연의 실력이 우연한 한 번의 성공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어 노래를 부르는 일은 단순히 발음을 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음절의 길이와 자음 처리 방식이 다르고 같은 멜로디에서도 단어가 놓이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는 한 음을 길게 끌거나 꺾는 표현이 많아 외국어 가사를 정확히 전달하면서 감정까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가수가 낯선 곡을 무대에서 완성하려면 원곡을 반복해서 듣고 가사의 뜻을 이해하고 호흡 위치와 발음을 따로 연습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수연이 일본어 곡을 준비하는 장면이 공개된다면 핵심은 천재성만이 아니라 사전 준비와 반복 훈련일 것입니다. 이수연이 한일 무대에서 강점을 보이는 이유는 과장된 몸짓보다 노래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참가자는 귀여운 표정이나 사연에 의존하기 쉽지만 이수연은 긴 노래를 끝까지 끌고 가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2026 한일 가왕전에서 일본 팀이 감탄한 이유도 단순히 어린아이가 잘했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라카와 카레는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고, 아즈마 아키는 이수연의 목소리와 무대 연출의 조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상대 팀 출연자들이 음색과 완성도를 직접 평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큽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수연이 무대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모든 힘을 쏟지 않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음정을 낮고 안정적으로 잡고 가사가 전달될 시간을 남깁니다. 두 번째 구간부터 호흡을 길게 가져가며 감정을 확대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성량을 끌어올립니다. 이런 구성은 갑작스러운 요구나 짧은 경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처음부터 고음을 앞세우면 후반에 힘이 빠질 수 있지만 이수연은 곡의 끝을 계산하며 에너지를 배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용히 듣던 사람들이 후반부에 더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방송 무대와 실제 해외 행사는 조건이 다릅니다. 방송에는 사전 리허설과 음향 점검이 있고
행사장에서는 반주 상태나 모니터 소리가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해외 행사에서 즉석으로 일본어 노래를 완벽하게 불렀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행사 날짜 도시, 주최기관 공명 전체 영상이 제시돼야 합니다. 짧게 편집된 영상이나 설명문만으로는 누가 어떤 의도로 곡을 요구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확인된 자료를 따라가면 이수연의 진짜 경쟁력은 자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된 무대 경험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 9일 상사화부터 2026년 4월 14일 꽃길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그는 한일 음악 콘텐츠에서 꾸준히 자신의 색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 일본 출연자들의 반응은 단순한 예능용 칭찬으로만 넘기기 어렵습니다. 아즈마 아키는 한일 톱10 쇼에서 이미 이수연과 무대를 함께한 경험이 있었고 2026년 다시 만난 자리에서 그의 목소리와 연출의 조화를 언급했습니다. 처음 본 참가자에게 건넨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이전 무대를 기억하는 출연자가 성장과 완성도를 확인한 평가에 가까웠습니다. 이처럼 시간을 두고 반복된 반응이야말로 한 번의 과장된 환호보다 더 강한 증거가 됩니다. 결국 누군가 이수연을 망신 주려고 일본어 곡을 요구했고, 이수연이 한 소절로 해외 행사장을 뒤집었다는 이야기는 현재까지 검증된 사실이라기보다 여러 실제 무대를 결합해 만든 극적인 서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사실만 놓고 봐도 이야기는 충분히 강렬합니다. 2014년생 가수가 2023년 미스트롯 3으로 이름을 알리고 2024년 한일 톱10 쇼에 진입한 뒤 2025년 여러 회차에서 서로 다른 명곡을 소화했으며 2026년 한일 가왕전에서는 한국 대표 최연소 주자로 일본 가수들의 공개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라 날짜와 영상 기사로 확인되는 성장 과정입니다. 가장 예상하지 못한 일은 관객이 놀랐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어린 가수를 쉽게 판단했던 기준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실수를 예상하고 한일 대결이라는 이유로 긴장을 걱정했던 사람들은 노래가 끝난 뒤 다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수연이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 일본어 곡이든 한국 명곡이든 다음에는 어떤 무대로 상대팀을 다시 침묵시킬 것인가? 확인되지 않은 망신주기 이야기를 빼더라도 이수연이 실제로 만들어낸 반전은 이미 충분히 놀랍습니다.